안녕하세요. 살마녀입니다. 오늘은 G80을 옵션을 한번 아빠 입장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G80이 이번에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등급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깡통으로 샀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깡통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안 어울리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옵션 사양에 이제 많이들 선택하시는 옵션 제품들을 거의 다 이제 집어넣어 버린 것 같아요. 현대 쪽에서 이제 깡통이라는 거를 사실상 없애고 그냥 기본 모델, 뭐 스탠다드 모델을 그냥 파는 거라고 봐야지, 이거를 깡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좋은 옵션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차값 또한 옛날에 진짜 깡통이라고 부르던 그 G80 모델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패키지로 꾸겨 넣어서 이 정말 팔고 싶은 건 그냥 꾸겨 넣어서 판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중 접합유리가 이제 뒷유리에는 안 들어갔나 봐요. 이게 사실 앞쪽은 조용하고 뒷자리 앉았을 때 뒤통수 쪽에서 시끄러우면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던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오너 드리븐 카라는 점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보니까 기본으로 돼 있어도 안에가 그렇게 뭐 싸구려틱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도 에어백도 뭐 10개씩 더 다 넣어놨고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거, 요런 게 사실 이제 작은 돈을 들여서 뭔가 상품성을 조금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제공함으로 해서 현대 쪽에서도 공정을 좀 더 단순화해서 돈도 아끼고 이제 소비자에게도 좀 더 싸게 최신의 제품들을 이제 선보이는, 최신의 옵션들을 선보이는 그런, 꼼수라면 꼼수고 상생이라면 상생이죠. 이게 새로운 상술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4인치도 들어가고요. 아무튼 기본 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기본 모델을 사는 게 참 괜찮은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5,390만 원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뭘 빼면은 좀 모양이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기본 모델부터 이제 팔겠다, 뭐 이렇게 싸구려틱해 보이거나 뭐 싸구려 같은 모델을 팔지 않겠다는 뭐 현대의 새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304마력의 2.5 터보 엔진부터 해서, 어이구, 이거 3.5는 660만 원이 플러스가 되네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기도 아껴 써야 되지만 사실 2톤이 안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300마력, 후륜 구동 가족 4명이 타기에 300마력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세금도 생각해서 2.5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타입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전륜 기반이었으면, 만약에 이게 그랜저였다고 치면은 뭐 주저하지 않고 저는 2륜을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280만 원에 이제 4륜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대가 이제 4륜 세단을 만든 지가 상당히 좀 됐어요. 또 되기도 했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눈 올 때 안 타면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4륜은 이렇게 험로나 이런 것보다는 주행의 안정성,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와이프가 타야 되잖아요. 300마력의 후륜 구동차를 갑자기 와이프가 탄다고 그러면 저는 좀 부담이스럽네요. 그 어디 가서 막 오버스티어로 빙빙 돌고 그럴까봐 이제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는 돈값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현대의 전자식 4륜. 그래서 집어넣겠습니다. 280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족이 아빠 남편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제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줄 거예요. 이 색깔 카본 메탈 아니면 요 색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저희 와이프는 이제 철저하게 세단은 검정이라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약간 개기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개기는 걸로 카본 메탈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무광이 있는데 무광까지는 뭐 70만 원 추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광으로 반짝반짝하게 가도록. 아니다. 아, 이거 검정이 더, 아니야. 카본 메탈 가겠습니다. 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족을 위한 차고 18인치는 너무 작을 것 같죠. 그래서 19인치로 선택을 할 거고요. 또 이게 또 70만 원
그런데 그래도 이왕 사는 거니까 자세히 약간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19인치에 요거는 너무 어른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Y 포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여기 보면은 요거랑 무슨 차이인고 하니 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참 장명을 참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노면을 카메라로 읽어서 이제 충돌에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못 봤던 기능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이제 물이 좀 오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야 이 정도 돈값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능이 얼마나 정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옛날부터 기업들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서 실망을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걸로만 만족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구성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는 기본이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스탠다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퍼플러 패키지 옵션,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한 10% 정도 싸게 잘 나가는 옵션들을 이제 묶어 놓은 건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고요. 요거 하이테크 패키지, 뭐 헤드램프도 좋고요. 뭐 이제 계기판 같은 것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이런 것도 좋고, 뭐 이제 뾱뾱이로 조작하는 거 요런 것도 좋고요. 뒤에 뭐 그 사람 지나가면은 경보만 주는 기본 거기에서 브레이크 밟아주는 이런 건 솔직히 그냥 로직을 조금만 손봐서 내 돈 받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다 좋은데 제가 이 패키지를 고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2열 폼 컴포트 패키지에서 여기 보면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뒷좌석에 이제 애들을 편하게 태우기 위해서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 암레스트에서 그 애들이 볼륨 같은 거 갖고 논다거나 뭐 요런 거, 저는 요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뭐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요 부분이 이제 G80에서 그 클래스를 나누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옵션 같은 거 하나하나 따지기 귀찮으니까 요걸로 사실상 등급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어도 남아있는 인도처럼 요게 살짝씩 숨어 있는 건데, 뒤쪽으로 갈수록 뒷좌석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 두고 타실 분들을 위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뭐 애들이 타면은 키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뭐 이런 목베개 같은 거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그 뒷좌석에 암레스트에 기능이 들어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가족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개인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차체의 강성이나 뭐 가끔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차들 종종 보잖아요. 와이프가 놀라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커트하고 가겠습니다. 요 차에서 선택 옵션을 이제 아까 패키지로 돼 있던 거를 각계로 살 수 있어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실 눈을 한 10도만 내리면 되잖아요. 그냥 내용이 좋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여유 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은 내비게이션 보고 할 때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다음, 요 패키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스트 도어 클로징, 이게 진짜 되는 차를 옛날에 벤츠 S클래스 같은 거 보면 살짝 놔두면은 문 쫙 잡아당겨주는 고기능이죠. 이거 사실 되게 고급지거든요. 느낌이 고급져서 꼭 넣고 싶기는 한데, 이 공기주머니 시트 뭐 요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20만원 그냥 손으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또 뭔가 끼어서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요것도 저는 필요가 없네요. 그 지능형 헤드램프, 이게 사실 기본 옵션에서는 그냥 상향등을 꺼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택적으로 그 부분만 끌 수 있는 지능형 헤드램프인데요. 반대쪽에서 상향등을 끄지 않고 달려오는 차한테 반격하는 기능이 있으면 제가 이걸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반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사실 고개 돌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이거는 주차할 때 좀 편해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80만원을 넣기에는 좀. 후측방 모니터, 이거는 썬팅을 좀 진하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보고서는 차선을 바꾸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이드미러가 결국은 없어질 거라고 그러죠. 자동차에서 카메라로 대체되는 날이 오면은 요런 거만 갖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애들 키우면 사실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리모컨으로 차량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주차 공간 같은 게 좁고 하면은 애들 태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워요. 이게 6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차라리 뭐 벤츠나 다른 거가 자꾸 보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최대한 6천 안쪽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 넣고 싶긴 한데, 요거는 사실 약간 꼼수 같아서 넣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러면은 요것만 따로 넣어주면은 하겠는데,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추돌 보조도 사실 긴급 제동이랑 그런 게 다 기본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요거까지 추가로는 아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사실 크루즈 컨트롤 요즘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 때문에 운전할 때 사실 더 졸리고 좀 그런 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진출로, 고속도로 진출로를 제가 운전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조금 별로인 것 같고요. 운전 스타일을 연동하는, 이건 사실 궁금하긴 해요. 되게 얼마나 저를 따라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요것도 한 2세대쯤 3세대쯤 되면은 이제 살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 같은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네요. 충돌 직전에 안전벨트, 이건 벤츠에 들어가는 사양이죠. 이게 시트까지 딱 충돌 대비 자세로 딱 바꿔주는 기능이 벤츠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것도 150만원 조금 그렇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가 여기도 들어가 있네. 공조 장치 넣긴 넣어야 되는데, 뒷면 전동식 커튼도 있으면 좋은데 다기능 암레스트 때문에 못 넣겠어요. 이거는 아까 뭐 추가되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애들이 좀 창밖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용 커튼 같은 거 사서 막 붙이면 지저분하긴 한데,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는 어차피 차에서 핑크퐁 동요만 듣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애들이 있을 때 틀면 안 돼요. 제가 락이랑 힙합 쪽을 좋아하는데 뭐 가사적으로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핑크퐁을 듣는데 렉시콘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빌트인 캠, 이건 넣도록 하죠. 어차피 블랙박스는 달아야 되고 선 지저분해지니까 요거는, 참고로 하이패스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빌트인 캠, 블랙박스는 어차피 달아야 되니까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제보해야 되니까요. 차량 보호 필름, 요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긁는다면은 보호 필름 정도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넣지 않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넣자면은 제 와이프가 주차할 때 조금 더 편하도록, 뭐 고개도 돌려서 보지만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역시 최고입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장 보고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후진으로 출차하면서 이제 지나갈 때 사실 엄마 깜짝이야 하면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들어가 주면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과 남의 재산까지도 보호해주는 패키지. 더는 안 돼요. 여기까지 끝 하겠습니다. 9,947만원, 사실 실제 구매 가격은 이제 6천만원, 6,500 정도까지는 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을 위한 G80은 요 정도면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휠이 좀 이게 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층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수입차랑 판매 간섭이 일어나게 지금 G80 나온 다음에 벤츠 쪽에서 갑자기 뭐 할인폭을 막 만들고 할인폭을 올리고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견제를, 실제로 이게 조금 벤츠 쪽에서도 위협을 느낄 정도이니까 견제를 좀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동의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운동 성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를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냥 편안함 정도는 이제 한국차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번에 실내랑 외관적으로 고급진 느낌이나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잘 완성도 높은 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내고 사는 거를 뭐 야 그 돈 줄 거면 차라리라는 소리를 하는 거는 조금 사람들의 취향이나 선택적인 거를 이제 한 가지 길로 강요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있다면은 이 정도 가격을 내고 G80을 살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한 편한 옵션들도 이제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참 멋있는 차네요. 멋있는 차고 갖고 싶습니다. 끝.